안녕하세요. 부스럭입니다. Q&A를 찍어야지 하면서 지금 기공소 오픈 때문에 계속 바빠가지고 영상을 계속 미루고 못 찍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씩 답변 드리고 찍어가지고 한 번에 편집해서 올리려고 영상 켰고요. 부스럭 채널 운영하면서 메일을 세어보니까 한 150통 조금 넘게 받아서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 드리는 답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다른 기공사분들은 저랑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해서 들어줬으면 좋겠고. 먼저 기공사는 뭘 하는 직업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거의 이제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기공과를 막 검색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제일 이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기공사는 의료기사예요. 치과에서 본을 뜨잖아요. 그 본에 석고를 부어서 모델을 만들고 그 위에 보철물, 금리, 틀니, 세라믹, 임플란트 이런 보철물을 제작하는 제조업에 속하는 의료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많았던 질문이 기공과를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기공과를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치과 기공소에서 일하는 기공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치과 내에 있는 기공실에서 일하는 기공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의료 장비 관련된 회사, 구강 스캐너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저희가 만드는 게 무조건 손으로 만들긴 하지만 요즘에는 디지털로 많이 넘어오고 장비도 많이 생겼죠. 그런 장비에 관련된 회사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임플란트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재료상, 보철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 있죠. 재료들을 유통하고 기공소나 기공실로 납품하시는 재료상에서 근무하시는 기공사도 계세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석사나 박사로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학원을 가시려면 3년제와 4년제 중에 4년제를 졸업해야 당연히 학사를 해야지 갈 수 있겠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3년제와 4년제의 차이는, 내가 만약에 기공사로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럼 3년제 대학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이 관련된 거에도 치과 재료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대학원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4년제를 가서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꼭 3년제를 갔다고 해서 대학원을 못 가는 게 아니고, 3년제를 졸업하고 1년을 더 하는, 요즘에는 전공심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야간으로 다니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갈 거예요. 3년제를 졸업하고 1년 전공심화를 더 다녀서 대학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연구원이나 어떤 다른 관련된 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공사는 어떤 파트로 나눠지나요? 기공사가 된다고 해서 모든 보철물을 다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기공소 기준이에요. 기공소 기준이고, 두 가지로 나누면 교정이랑 보철이 있는데, 보철 안에 거기에 캐드캠, 골드크라운, 포세린, 덴처 요게 속해 있는 거고,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보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음 질문이 취업이 잘 되는지. 취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본인의 손기술이 있고 역량만 되면 충분히 이직하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요즘에는 기공사가 조금 귀해진 것 같은 느낌? 많이 기공사를 구하기가, 제가 지금 오픈 준비하면서 기공사를 구하고 있지만 기공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취업이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왜냐면 기술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경력이 단절된다고 해서 다른 데 가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직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직하는 것도 편하고 취업이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조건, 제가 영상에 종합병원 그 브이로그를 올려서 그런지 요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리고 요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좀 현실적인 이야기로 해드리자면, 대학병원에 들어가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정직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려면 TO가 나야 되잖아요. 10년 넘게 기공 일을 하면서 TO 나는 거를 10번도 못 본 것 같아요. 10번도 못 본 것 같고, 거기다가 내가 졸업하자마자 기술도 없는데 바로 대학병원에 취업하고 싶다고 해서 취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기술을 어느 정도 다 익히고 있어야 되고, 그 병원 공식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공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올라오면 거기서 공고를 확인하고 그 공고에 맞게 조건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 뭐 토익 준비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토익은 제가 봤을 때 보는 데 많이 없었고, 기준이 있어요. 뭐 몇 년 차 이상, 아니면 어떤 거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실기도 보고, 실기 뭐 50분인가 1시간 안에 템포러리 6전치 컨터링 하는 거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맞게 준비하셔야 돼요. 나이 제한 있냐고 물어보시면 나이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자리 뽑는데 30명, 40명이 지원한다고 40명을 다 면접 볼 수 없기 때문에 10명에서 15명으로 추리는 것 같거든요. 그 추리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성적으로 일단 좀 자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학교 성적을 관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가시려면. 기공사에 대한 나의 생각, 장단점? 요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장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일단 제 생각은 기공사는 기술직이에요. 제조업이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버는 직업이고, 내 기술로 밥 벌어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손기술을 배우고 습득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연봉이나 몸값을 올릴 수 있고, 어, 다른 직업들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취업을 했다고 해서 누가 옆에 붙어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저거 저렇게 만드는 거야라고 붙어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남의 거를 내 걸로 만들고 또 나만의 레시피가 있어야 기공사로서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공소에 취업을 한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취업한다고 어쨌든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자가 고용을 한다는 거는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뽑는 거지 나를 알려주려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학교에서 배운 건 그냥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훑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막 아 이거 여기서 학교에서 다 배운 거를 임상에 적용시키고 이러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취업하고 나서부터 진짜 기공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라온 거를 알고리즘 때문에 기공사 영상이 되게 많이 떠가지고 제가 보고 봤는데 부정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야근이 많다, 보수가 낮다 등등 되게 많던데,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많이 개선된 편이고, 어, 그리고 그렇게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나 본인이 가진 직업을 안 좋게 생각하고 깎아내리는 분들은 어느 직업을 가져도 분명히 그럴 것이고, 어, 그런 댓글들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 직업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본인의 있는 자리에서 그저 안주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분들 말고 정말 기공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잘 하시는 분들, 멋지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말고 앞으로 기공사가 되실 분들이나 지금 기공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직업의 자부심을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멋있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고 내가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지, 열심히 하지, 막 부정적인 것만 보면 나도 하기 싫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취업한 데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와서 다른 데를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워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게 먼저 우선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공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댓글은 안 다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보고 또 다실 분이 있겠죠? 그런 부정적인 댓글은
안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많았던 게 급여와 연봉 그리고 복지, 요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민한 부분인데 여기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좀 그래서 여러 주변에 있는 기공사들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금액을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1년차에서 한 5년차가 중소기업 초봉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5년에서 10년차가 대기업 초봉 정도 되는 것 같고, 10년차 이상부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에 따라 조금 연봉 격차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 잘하는 사람을 돈 많이 주고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소장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면. 복지는 제가 맨 처음에 1년차로 일했을 때부터 지금 훨씬 좋아진 것 같고,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확실히 기공소나 기공실보다는 복지가 좋아요. 복지가 좋고, 연봉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장점과 단점이 여기 약간 연봉에 관련돼 있는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처음부터 연봉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오르는 게 일반 기공소나 기공실처럼 내가 연봉 협상할 때 이렇게 기공사는 좀 많이 팍팍 올라가는 편인데, 대학병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호봉이나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조금씩 올라서 계속 오르는 편이니까 제가 봤을 때 나중에는 그렇게 엄청 다르지 않은 느낌이 많았어요.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랑 처음에 한 초년차 때는 제가 훨씬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연차가 많이 차고 제 주변에 있는 동기들 연봉이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느낌? 나중에는 거의 비슷해진다.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더 많이 받는 편이다. 그리고 전연차 기공사나 기공학생들이 조언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 경험과 제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세미나는 무조건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시간 날 때 연습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로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세미나를 듣지 않아도 충분히 유튜브를 보고 이게 습득이 가능하겠구나 정도의 퀄리티로 동영상이 너무 잘 나와서, 세미나 비용이 조금 부담되신다면 영상을 찾아보고 이제 내가 일하는 거에 적용시켜 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만들 때 두 개 만들어 놓고 하나는 내 스타일대로 아니면 하나는 영상 보고 연습한 대로 한번 해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보일 거고, 그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걸 좀 추천드리자면, 요거는 그냥 진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덴탈 280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거기 가면 전시 포럼 막 이런 카테고리에 자기가 만든 보철물의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올려놓으시고 어떤 케이스를 어떻게 만들었다 라고 설명을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가면 학생들이 자기가 웍섭한 걸 막 찍어서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좀 유심히 보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아니면은 주말에 뭐 어디 약속 갈 때나 이동할 때 있잖아요. 이동할 때 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제가 너무 많이 눌러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고리즘에 이제 기공물이 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기공 관련된 그룹에 가입을 다 해놓고 보면 피드가 계속 기공 관련된 보철물 사진 뭐 이런 것만 계속 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돋보기에 거의 그런 것만 뜨고. 근데 그거를 그냥 해놓고 자연스럽게 가면서 보는 거예요.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구나, 저건 어떻게 만드는구나, 약간 그런 걸 일상생활에 녹여서 계속 보다 보면 눈이 좀 떠져요. 눈이 트이고. 그래서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시면 좋겠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짐 정리를 하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가져와 볼게요. 얼마 전에 짐 정리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때 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지금은 저기 또 이만큼 쌓여 있는데, 제가 하루에 하나씩 카빙을 했었어요. 내가 1번부터 이렇게 7번까지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안 자면 잠을 안 자는 거고, 뭐 이렇게 3월 26일 막 이렇게 적혀 있죠. 날짜별로 다 3월 20일
막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코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깎는 거예요. 이렇게 깎는 거예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 1대1 비율로 깎는 걸 추천드리고 왁스업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왁스는 내가 올려놓고 이게 조금 너무 많이 에딩됐다 싶으면 카빙할 수 있는데 석고는 한 번 밀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깎게 되고 그 다음에 눈이 빨리 떠져요, 형태하게.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전 악을 다 깎으면 그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브릿지를 깎는 거예요. 두 개 붙은 거 깎아보고 두 개 붙은 거 이렇게 깎아보고 그다음에 뭐 세 개짜리도 깎아보고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저쪽에도 이만큼 쌓여 있는데 제가 거의 한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국시 준비했던 모델이거든요. 원래 짐 정리하다가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요거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년차분들. 이게 진짜 눈이 빨리 떠져요. 그리고 기공사를 하며 다른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지 요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공인중개사 준비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보내신 분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뭐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근하고 요즘에는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뭘 못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대학들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예민할 수 있어서 딱 어떤 대학을 가시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저도 한 대학밖에 안 다녀봤는데 그걸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영상 앞에서 말했겠지만 3년제와 4년제를 구분해서 본인이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학교를 정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집에서 가까운 걸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배운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그거는 공부를 학교 다닐 때도 허투루 하시지 않는 게 좋은 게 그때 되게 머릿속에 넣어놨던 걸 임상하다 보면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처음에는 이제 아예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하다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뭐 수축 팽창이 이것 때문에 배우는구나 아 그걸 여기다 적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는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공부를 못하는 편인데 기공사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공부를 잘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공사가 되고 싶어서 남들보다 노력을 훨씬 많이 했던 편이고 학교도 늦게 들어갔고 나이도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공부하는 게 남들보다 2배 노력하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노력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그리고 한글을 읽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공과를 택한 이유. 기공과를 택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제가 손으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고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고 손으로 하는 걸. 그래서 처음에 검정고시 봤을 때 기본과 지원했는데 사실 떨어졌고 사실 떨어지고 다시 갈 생각은 없었지만 어쨌든 다른 대학 전문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 성적으로 편입 재입학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적으로 기공과를 다시 준비해서 기공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전문대를 전 2개 다녔어요. 2개 다녔고 편 재입학으로 제도로 보건계열 중에 제가 다시 기공과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뭐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기공사 이렇게 4가지 중에 고민을 많이 했고 기공사가 너무 하고 싶어서 했지만 나중에 이제 길이 또 많이 생기니까 물리치료사도 해보고 싶고 방사선사도 해보고 간호사도 해보고 싶고 기공사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4개의 직업 중에 기공사를 선택했던 이유는
유일하게 면허로 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선택했어요.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 간호사는 병원이나 뭐 이런 데 소속되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내 경력이 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래에 내가 길게 봤을 때 내가 가진 기술로 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그걸 보고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기공소를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알아가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 메일 보내시는 분들이 그냥 단지 딱 기본과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보고 본인한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공사가 되기 전에 따두면 좋은 자격증. 이거는 제가 자격증보다 추천하고 싶은 게 해외 취업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한지 제가 이것도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뭐 어떤 직업이든 그렇지만 졸업 후에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졸업 후에 거의 바로 취업 가능해요. 가능하고 뭐 그 대신에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러겠지만 결국에는 다 그런 것들을 겪고 지금 기공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공소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아직 내가 초년차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게 구분이 안 가겠죠. 그리고 기공소마다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르니까 그리고 아마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같이 일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를 조금 알려주고 나를 좀 이끌고 가실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것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 세미나 같은 거 듣다 보면 거기서 친해진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취업 제안이 올 때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세미나를 하면서 취업이랑 연동시켜서 해주시는 세미나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기공소에서 일을 해서 2년, 3년 정도 하다 보면 내가 맨날 똑같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싶으면 거기서 다른 파트로 옮기거나 아니면 더 높은 연봉으로 다른 데로 가시거나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기공소를 오픈 준비를 하면서 기공사를 이제 구하고 있는데 정말 기공사가 없어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기공사 그 치과 기고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사람들이 기공사 다 망하고 별로 안 좋다 부정적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폐업하는 것보다 개업이 5배 많대요. 등록된 것만 개설하는 게 폐업보다 많으니까 5배 많으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공이 조금 저는 차라리 지금이 황금기 같은 느낌 있어요. 열심히 하면 나중에 더 기공사가 귀해지면 귀해질수록 나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내가 먹고 살 수도 있고 조금 지금까지 버틴 기공사들이 그래서 저는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공사가 약간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한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년 차 때 한 번 오고 5년 차 때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한 7년? 10년 이렇게 그 슬럼프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저나 제 주변에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극복을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걸 이끌어줄 사람이 좀 필요해요.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나보다 높은 연차의 선배님들이나 내가 아는 분들한테 가서 기공을 하면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런 걸 힘들면 그만둬 이런 거 말고 내 옆에서 약간 이렇게 토닥여주고 이곳만 지나가면 뭔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편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항상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요 그 초가 있잖아요. 요 초는 내가 오픈한다는 영상을 보시고 요 초를 보내주셨어요. 광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요 초 선물용으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빛 때문에 색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가 굉장히 이쁘고 약간 달 표면 같은 느낌? 달 표면 같은 느낌 있고 요 팔찌 같은 끈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다 타면 여기 안에
그 소원석 같은 게 있대요. 그걸 팔찌나 목걸이로 만들어서 쓸 수 있고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뭐 개업 선물이나 선물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제가 이걸 피우고 기공소가 잘 되길 기원하면서